봅시다. 지수함수 제곱해서 자 봅시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ax 제곱꼴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원래 최대 최소 함수 구하기가 안 돼요. 왜?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를,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의 그래프면 감소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어요. 그래프 형태가 맞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반드시 범위를 제한을 걸 거예요. 그치?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이게 단순히 증가하고 단순히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제한을 걸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증가 또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 이런 형태 두 가지밖에 안 나와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알파에서 베타까지라는 제한을 걸었을 때 그러면 fx에다가 알파를 놓고 fx 중에서 베타를 넣은 값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쪽이 어떻게? 최대, 작은 값이 최소일 수밖에 없는 그래프다 이 말인 거지. 간단하죠, 맞지? 그래서 기본적인 최대 최소의 그래프를 문제에서 내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맞지?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필수의 이제 7번 보면 자, y1번에 y는 3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자, 밑이 x 밑에 3이잖아, 맞죠? 그럼 증가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뭐 y절편점 그려주면 x에 0 넣으면 3의 제곱 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최소겠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3의 0제곱이니까 최소값 1. 최대값은 x에다 1 넣으면 되니까 3의 세제곱해서 27.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랑 1 넣어갖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해버리면 되니까, 맞죠? 맞죠? 2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랑 2 넣으면 맞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이니까 4고 2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그럼 최대가 4, 최소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y는 4의 x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야. 그럼 원래 형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되죠? 이건 뭐예요? 4의 x 곱하기 얘는 3분의 1의 x잖아. 역수니까, 맞죠? 그럼 이거는 지수 법칙에 따라서 y는 3분의 4의 x제곱이라는 증가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거지. 그래서 범위를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 0 넣으면 1 넣으면 3분의 4 최대 최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0 넣고 1 넣어가지고 최대 최소 큰 거 최대 적고 작은 거 최소 적으면 되니까, 맞지?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갖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당연히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서 문제를 내면 필수 예제 8번 같이 조금씩 변형되어 있는 형태들로 문제들이 나올 거다 이 말인 거죠. 보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냐면 a의 x 제곱꼴이 반복된다. 이게 뭐냐면 a의 x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올 때 이게 봐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자, 지수함수들끼리 더하기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수함수끼리 더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원래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럼 지수함수들을 막 더하기를 해놓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게 문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그릴 수 있게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치환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a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a의 2x제곱은 t의 제곱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2차 함수로 변형하는 그래프 형태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야. 볼게요. x가 0부터 2까지 제한을 걸었을 때 y는 4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는 4의 x제곱과 2x제곱의 그래프를 뺀 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여기 4의 x제곱이 뭐가 되겠다?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y는 t의 제곱. 자, 마이너스. 자, 이건 뭐예요? 2x 플러스 1제곱은 2의 x 곱하기 2의 1제곱일 거 아니야, 그쵸? 지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자 t를 제곱으로 막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차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치환을 했을 때 2의 x를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치환한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치환된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중요한 거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재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범위가 뭐 상관이 없이 모든 시스템은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죠. 왜? 지수함수의 그래프 2x의 제곱을 했다. 그러면 2x의 값 자체가 항상 어떻게 돼요? 양수만 나오죠, 맞지? 그 말은 t의 값이 반드시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축이 t가 어디에서? t가 1에서 나오는 그래프잖아, 그렇지? 맞죠? 그럼 t가 1에서 나오는 그래프인데 x가 t가 0보다 크다니까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지? 물론 여기서는 t가 0보다 크다 범위 세팅 안 해도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오는 거죠, 맞지? x의 범위를 제한 걸었죠, 0부터 2까지. 자, 그럼 봐봐. 자, t의 그래프가 2의 x의 그래프인데, 맞죠? t는 2x인데, 이거는 범위를 걸어놨죠,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맞습니까? 자, 그럼 x가 0일 때 얼마? 1, 2일 때 4. 그 말은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최소 1, 최대 4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맞죠?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도 1부터 4까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꼭지점부터까지 4지점까지 올라가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노란 부분의 그래프가 되죠. 맞죠? 그럼 그래프는 자 얼마? t가 얼마일 때? t가 4일 때 최대값까지죠. 16-8에서 최대값이 8. 최소값은 t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도 얘들아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보통의 문제들은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대, x가 얼마일 때 최소 이걸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시험 문제라고 하면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최대값을 구했을 때가 t가 얼마일 때였어요? 4였을 때였죠. 근데 x가 얼마였을 때 최대가 나오냐 했으면 t가 4가 나오면 x가 얼마인지 알아내라 이 말이지. 맞아요? 자 t가 뭔데요? 2x잖아 맞죠? 그러니까 2의 x가 t인데 이 t가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 최대값을 가져요 맞죠? 그 말은 x가 얼마가 돼야 돼? 2일 때, 즉 x가 2일 때 x가 2가 되면 t가 뭐가 되면서? 4가 되면서 최대값 8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최대인지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 t가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는데 그럼 x가 얼마일 때라는 거예요? t가 2x잖아 맞죠? 얘가 1이 되려면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x가 얼마일 때 t가 얼마가 되어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거를 생각을 하자 이 말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 자, 이번에는 이제 y는 a에 x의 지수함수 그래프에 지수에 2차를 올려버립니다. 2차.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지수함수는 지수에 1차식이 있을 때만 지수함수 그릴 수 있어요. 2차식은 그런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맞죠? 자, 못 그리면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게 바꿔야 되겠죠. 2차식은 어떻게? 치환을 하는 겁니다. 치환을 해서 어떻게? y는 a의 t제곱이라는 기본 형태로 바꾸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치환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범위를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주어진 범위가 있든 없든 확인을 해서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 맞춰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범위를 재설정하던가 아니면 이 x의 범위를 따로 세팅 안 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이 fx가 2차식이면 아래로 블록할 때는 뭐만 존재를 하고요? 최소만 존재하고 위로 블록할 때는 최대만 존재를 하죠. 맞지? 그러면 x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세팅을 안 해주면은 이 그래프는 뭐예요? 최소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t의 범위는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세팅을 해야 될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위로 블록했을 때 그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구했을 때 그러면 t의 범위는 최대값 그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재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문제가 그거죠.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값이
자, x가 a일 때, 자, 이건 말했죠. 이건 나올 거예요. x가 a일 때 그래프가 최대값 b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지수에 2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저 2차를, 지수에 들어가는 2차를 어떻게 치환하자고요. 그럼 뭐가 돼요? y는 2의 t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맞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이 t의 값의 범위를 세팅해야 돼요. t가 어떻게? 위로 볼록하죠? 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면 x가 1일 때 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봐봐요. 필수예제 9번은 x의 범위에 제한을 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만 존재를 해? t의 값은 최대만 존재를 하죠. 즉 x가 1일 때 t가 얼마가 돼요? x에 1 넣으면 t가 3이죠. 맞지? 그럼 t의 최대값이 3이니까 t의 범위는 뭐가 돼야 돼요? t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위에 t를 그렸는데 다 그린 게 아니라 어떻게? t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에만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최소값은?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없죠? 맞지? 정근선 따라 쭉 0에 한없이 가까워가지 0이 아니니까 최소값이 없어요. 맞죠? 근데 최대값은 있어요. t가 얼마일 때? t가 3일 때. 그럼 최대값이 얼마? 8이에요. 맞지? 자, 근데 문제를 잘 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x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그럼 b는 8이겠네. 최대값을 8이니까. 맞죠?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얘들아? x가 얼마일 때? 3일 때야? 1일 때죠. 맞지? t가 3이 되려면 x가 1일 때였단 말이야. 맞죠? 즉 x가 1일 때 최대값 8을 갖는다라고 답을 해야 되겠지. 응. 근데 저 그래프 꼭 그려야 돼요? 직접 손으로 안 그려도 머릿속으로 당연히 그려야지. 왜냐면 위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냐를 생각을 해야지 그 그래프가 범위가 뭐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걸 모르고 범위를 재설정할 수가 없지. 자, 한 번만 더 똑같은 거 문제예요. 자, 예제 10번. 자, x의 범위가 이번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이 제한을 걸어놓고 함수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지수에 2차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를 그릴 수가 없는 그래프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을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럼 그래프가 4분의 1의 t제곱이라는 기본적인 감소 함수의 지수 함수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맞지?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당연히 t의 범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맞지? 맞죠? 자, 다시 이것도 한번 다시 봅시다. 항상 하는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이게 무슨 뜻? x가 단순히 3보다 크거나 같다, 최보다 작거나 같다 그 뜻만 바라보지 말고요. x의 값이 최소 3, 최대 7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라는 거야. 맞죠? 그게 봐봐. 그러면 이 t의 값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고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축을 가지고 있는 t의 그래프예요. 맞죠? 그러면 x의 범위를 1부터 4까지 하면 1부터 4까지 하면 4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대충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3일 때죠. 맞지? 자, x가 3일 때 최대값. 자, x에 3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8에서 최대값 1 나올 거고요. 맞지? 최소값은요? x가 얼마일 때? 4보다는 1이겠죠? 3에서 4가 1이 뭐니까 1 넣으면은 얼마?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t의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은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4분의 1의 t제곱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려라 이 말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맞죠?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3일 테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하면 역수 64가 될 거고 맞지? 최소값은요 t가 얼마일 때? 1일 때 4분의 1입니다. 맞죠? 맞지? 이것도 자 한번 봅시다.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나왔다.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나와요? 최대값 64가 나오려면은 t가 마3이었잖아. 맞죠? t가 마3이었으려면 x가 얼마였을 때? 1이었을 때 최대값 64를 가져요. 이게 x가 1이 돼야지 이 그래프가 최소가 나오면서 이 전체의 최대값이 나올 거다 이 말이죠. 4분의 1이니까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최소는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였어? x가 3이었을 때 맞죠? 저 t의 값이 1이 되면서 최소값이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이해 되겠습니까? x가 언제일 때 최대 최소를 가는지 이런 것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뭐가 등장을 한다.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활용하는 거, 산수기하평균. 자, 산수기하평균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양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항상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는 거였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다? A랑 B가 같을 때. 얘들아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게? 자 봐봐 우리가 A 플러스 B의 값이 어떠한 값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으면 뭘 찾는 거예요? A, B 곱의 최대값을 찾는 거고요. 뭐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만약에 A 곱하기 B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일정하다라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맞죠? 자 그럼 봐봐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 A 플러스 B가 예를 들어 뭐 A 플러스 B가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4는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거 제곱하면은 AB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지? 그래서 AB의 최대값이 언젠데요? AB의 최대값이 4죠. 맞지? 그럼 그 AB의 최대값이 나올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언제죠? A 플러스 B는 항상 4예요. A 플러스 B가 4면은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 4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4라는 거잖아. 맞죠? 언제 최대값이 되냐고요? 그렇지. A랑 B가 같을 때. 즉 A랑 B가 얼마일 때? 2일 때. 맞죠? 이게 최대값이 4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즉 등호가 성립할 때 이게 각각의 조건에 따른 AB의 최대값이 될 때 또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될 때가 언젠지를 확인하는 게 등호가 성립할 때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왜? 항상 얘가 커야 돼요. 얘가. 맞죠?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항상 커야 돼. 맞죠? 그런데 크거나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AB가 최대값이 4라는 거잖아요. 맞지? 맞죠? 최대값만 적으면 그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맞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젠지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A랑 B가 같을 때니까 2일 때 최대값이 되겠다. AB의 최대값 4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가 더해서 4가 되는 숫자는 무수히 많잖아요. 1이랑 3 될 수도 있고 맞지? 되겠죠? 그렇게 다른 숫자가 적히면 A 곱하기 B는 4보다 무조건 작아요. 4가 될 때가 A랑 B가 같을 때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정확한 산술기하의 의미랑 용도 같은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맞지? 사용을 하면서 여기 산술기하를 최대 최소, 지수함수 최대 최소를 사용할 때 쓰는 게 대부분 뭐라고요? 이거예요. 99.9%는 얘를 씁니다. 왜? 방금처럼 A 플러스 B의 값을 얼마다라고 지정해 줘야지만 또는 A 곱하기 B가 얼마다라고 지정을 해 줘야지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했죠. 그런데 두 수가 역수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2x,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는 두 수의 합은
곱이 얼마인지 안 알려줘도 합의 최소를 찾을 수 있어요. 왜? x가 뭐든 상관이 없죠. 왜? a랑 b 두 수를 곱하면 항상 뭐니까? 1이니까 맞죠? 그러면 2루트 ab 해갖고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곱을 안 알려줘도 된다고 역수관계에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산술기하를 끼워서 나오는 활용 문제는 밑에 거를 대부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죠. 역수관계일 때. 봐봐. 자, 필수의 제 11번. y는 2x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여기서는 최소만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지수함수 더하기 지수함수는 못 그려요. 맞죠? 그럼 아까 하던 대로 해봐. 뭐 해야 되겠어? 그럼 치환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치환하면 얘 뭐가 돼요? 2x를 t로 치환을 하면 얘는 t 플러스 자 2의 1 마이너스 x는 뭐예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맞지? 맞아요. 그럼 얘 뭐예요? t분의 1 할 거 아니야. 2x를 t로 치환하면 t분의 1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면 요따구로 생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치환한 그래프를. 맞죠? 그런데 우리가 또 유리함수에서 또 배웠잖아. 1차분의 2차 못 그려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 1차분의 1차만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라는 문제죠.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치환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2의 x랑 2의 마이너스 x는 역수관계네 라는 게 성립을 하죠. 맞지? 맞죠? 봐봐. 다시. 그러면 t 플러스 t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맞죠? 그런데 이거 두 개 곱하면 t가 뭐든 상관없이 항상 뭐만 나와요? 곱이 2로 일정하죠. t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당연히 지수함수니까 얘들 양수니까 산술기하의 수 전제조건에 성립을 하고요. 맞죠? 그래서 t 플러스 t분의 2의 값은 반드시 뭐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저기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2루트 2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어? 되겠니 얘들아? 자, 그럼 뭐 언제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나올까? 이것도 생각해보자.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나올까? 그럼 문제는 x가 얼마일 때 그런 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맞죠? 근데 밑에 보면 나와요. 맞지? 확인 체크 문제 보면 나와요. 언제 최소 2루트 1을 가져요 그러면? 뭐가? 얘랑 얘가 어떨 때? 같을 때. 맞죠? 즉 얘랑 얘가 같을 때예요. 그렇죠? t랑 t분의 2가 어떨 때? 같을 때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t 제곱이 얼마일 때? 2일 때 t는 풀마 루트인데 산술기가 성립할 때 지수의 법칙에서는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하죠. 됐지? 그러면 t가 뭔데요? 2x잖아. 맞죠? 2의 x가 루트 2일 때 성립하니까 x가 2분의 1이 될 때가 뭐가 되겠다? 최소값이 루트 2를 갖는다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문제에서는. 최소값만 찾는 문제 잘 없어요. 시험 문제는. 책에도 2루트 1일 때 성립한 2분의 1일 때 성립한다고 적혀있죠. 맞지? 자, 그 다음 유형 산술기하를 한 번 더 꼬았어요. 뭐냐면 자, 문제를 바로 적어볼게. 자, 12번 y는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자,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2x를 t로 치환해야 되겠다 해서 그럼 y는 t의 제곱 더하기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치환을 하는 순간 역시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모 2차까지 들어가요. 문제 4차까지 나오는 그래프니까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죠.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과 a의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가 동시에 나오는 그래프의 치환 방법이죠. 맞지? 이런 것처럼 a의 x랑 a의 마이너스 x, a의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죠. 맞지? 자, 이게 나올 때는 어떻게?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얘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쵸? 되겠어? 자, 그러면 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t를 제곱하면 뭐예요?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제곱하라 이 말이잖아. t의 제곱이.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2ab 하면은 2ab 곱하면 역수니까 1 될 거고. 맞지? 더하기 b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x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봐봐. t 제곱이 2x 플러스 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플러스 1을 여기 따다가
넘겨주면 이렇게 2의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이 치환이 되겠습니다. 맞죠? 뭘로 치환할 수 있다?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런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치환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치환은 뭐가 나와야 된다? 범위가 재설정돼야 되죠. 맞지? 자, 여기서 t의 범위 어떻게 돼요? t의 범위 무조건이죠? 이 두 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러면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ab가 항상 1이죠? 즉 t는 무조건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얘기를 안 해도. 되겠나? 됐죠? 자, 그럼 이거 풀어봅시다. 어떻게 돼요? y는, 자, 얘를 t로 치환한다고요. 맞지? 그럼 내가 앞에 게 뭐가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죠. 어떻게? 자, 이쁘게 정리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고 t가 얼마일 때? 1일 때. 되겠습니까? t가 1일 때 축을 가지고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에 치환을 했을 때. 근데 t의 범위가 뭐라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맞지?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1일 때가 아니죠. 어떨 때?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t가 2일 때 1을 대입하니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를 갖는다라고 답을 하는 문제가 되겠네. 됐죠? 만약에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가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겠어? 2의 x 산술기하가 성립할 때가 언제예요? 얘랑 얘가 어떨 때? 같을 때죠. 맞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자, 2x랑 2의 마이너스 x가 같을 때.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x의 제곱이 1일 때겠죠? 됐나? 그럼 2x가 뭐일 때? 1일 때, 즉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맞죠? x가 0일 때 뭐가 나온다? x가 0일 때 a의 0제곱 더하기 a의 0제곱해서 t가 2가 나옵니다. 그쵸? 되겠나? 그래서 이건 잘 안 물어보죠. 왜? 이렇게 치환되는 거는 무조건 x가 0일 때 최소값 1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맞죠?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죠. 자, 합시다. 자, 지수 방 부등식. 자, 봅시다. 자,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이 보면 1번에 방정식, 2번에 부등식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알죠? 난 같이 할 겁니다. 왜? 항상 하는 말이 이것도 그거예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어차피 풀이 과정 자체는 똑같아요. 맞지? 뭐만 다르다. 답을 적을 때 등호냐 부등호냐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신경 쓸 건 뭐다? 부등호는 뭐가 있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나 곱한 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맞지? 부등호 방향 바뀌냐 안 바뀌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되겠니? 됐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방부등식 자체는 이런 거야. 뭐 자, a의 x1과 a의 x2가 같다. 당연히 무슨 말인데요? 당연히 x1과 x2가 같을 거 아니야, 그쵸?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뭐 당연히 이런 거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야. a의 fx랑 a의 gx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fx와 gx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란 말이죠. 1차, 2차든 2차, 2차든 맞지? 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런 것도 너무 쉬운 거고요. 자, 이제 어떤 방부등식이 나와요? 치환형들이 있겠죠, 맞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와요, 치환형. 첫 번째 뭐 a의 x를 반복해가지고 a의 2x가 나오는 애들 당연히 어떻게? t랑 t제곱으로 치환을 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렇게 치환을 했다 치면 이게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2차도 치환됐다 치자. 풀었을 때 t가 치환돼 있으면 이거 t의 값은 지수의 값이니까 반드시 어떻다? 양수만 적어야 됩니다. 맞죠? 맞지?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ax가 어떤 값 나온다 했을 때 여기 음수가 되어 나오면 어차피 될 수 없는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맞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치환 형태가 있다? a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죠, 맞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고 t라고 치환을 하면 a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치환을 하는 거고요, 맞지? 여기서도 반드시 t는 뭐보다 아까 산술기하에서 t는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답을 구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됐나요? 됐지? 자, 그런데 이것보다 약간 조금 골치 아프게 할 수 있는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봐봐. 자, A의 fx랑 B의 fx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A의 fx랑 B의 fx가 같다. 그럼 지수만 같으면 그게 성립합니까? 자, 이게 성립하려면 뭐가 성립을 해야 돼요, 당연히. A랑 B가 같아야 되죠, 맞지? 맞죠? 근데 이게 아니어도 A랑 B가 달라도 성립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있지? A랑 B가 달라도 저 방정식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fx가 0. 그렇지. fx가 0이면 AB가 달라도 상관없죠. 왜? A의 0제곱을 하든 B의 0제곱을 하든 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fx의 gx랑 hx의 뭐 gx 이렇게 갖다 치자. 이건 또 뭐가 성립할 수 있어요? gx가 당연히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말고도 fx랑 어떻게? hx가 같을 때 맞지? 이거랑 같은 말이죠, 맞지? 식으로 적혀 있을 때 맞지? 이게 뭐랑 같을 때? gx가 0이랑 같을 때도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맞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다르면요? 여기가 뭐 kx다 이렇게 다르면 다르면은 그렇지. fx랑 hx가 모이면 1이면 gx, kx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1의 값을 가지면 1의 몇 제곱을 하든 어차피 같은 값을 가질 거 아니야, 맞죠? 밑이 둘 다 1인 경우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맞지? 되겠나? 네. 자, 그럼 봐봐. 이게 부등식으로 가요. 부등식으로.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성립을 해요? 아니죠. 이거는 언제 성립을 하는 거야? 뭘 봐야 돼, 이건? 부동 방향 바뀌고 안 바뀌고는?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동 방향은 반대로 갈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부동 방향 그대로 가면 A가 1보다 클 텐데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동 방향 반대로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치환된 건 어차피 치환된 2차 부등식 풀어놓고 나중에 세팅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됐나요? 이게 다요, 이게 다. 자,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4의 x랑 같다. 지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뭐야?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x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맞죠? 맞죠? 그럼 뭘 풀으란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3이 2x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요걸 풀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간단하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 3의 2x제곱 마이너스 6x는 9분의 1의 x 마이너스 8입니다. 이것도 밑을 같이 만들 수 있죠. 9가 뭐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맞지?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그러면 얘가 뭐랑 같다? 2x제곱 마이너스 6x랑 같다라고 해서 풀면 끝이 문제고요, 그렇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3번에 4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3x는 3분의 4의 2x 플러스 6과 같다. 자,
자, 이거는 밑이 달라요. 3분의 4랑 4분의 3 맞죠?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예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4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적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죠. 지수를 맞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같다라고 풀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맞죠? 부등식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4분의 3이네 맞죠? 4분의 3이니까 부등 방향을 반대로 풀어라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부등식을 풀면은. 오케이, 단순 계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2의 2x 마이너스 9의 2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32는 0을 풀어라. 자, 이게 이제 치환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맞지? 자, 2의 2x, 2x 있으니까 2x를 t로 치환을 해요, 맞죠? 자, 그럼 이건 뭐가 된다? 4t 제곱. 자, 마이너스, 자, 9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x 플러스 2는 2의 x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2의 제곱이 4니까 4구 36t 이렇게 치환이 되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많이 당연하? 이거 2의 x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분리를 하면 4구 36을 적고 t가 들어간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 해서 t의 값이 뭐랑 1이랑 8 나오죠, 맞지? 근데 답이 1이랑 8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건 뭐야? t가 뭐죠? 2x예요, 맞죠? 이 t가 2x인데 얘가 1 되는 경우, 8 되는 경우니까 x의 값을 찾아 방정식이 해줘. 0과 3이라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이거는 약간 생각할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었으면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b 하면 돼요, 맞지?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2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3의 x를 치환했을 경우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t의 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x의 값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은 3의 x의 값인데 이걸 만족하는 x가 뭐랑 뭐니까? 알파랑 베타니까 3의 알파랑 3의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은 뭐를?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려면 이거는 지수의 알파랑 베타가 있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려면 이 두 근의 뭘 찾아야 돼? 두 근의 곱을 찾아야 될 거야, 맞죠? 두 근을 곱을 해야지 3의 알파랑 3의 베타를 곱해야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두 근의 곱이 여기서는 얼마인데요? 두 근의 곱 a분의 c 하니까 1이에요. 3이 아니라,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치환된 방정식의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 자, 봐봐. 두 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치환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했어요, 맞죠? 그래 지수 법칙에 따르니까. 근데 이게 로그에서도 치환된 로그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반대로 나올 거예요. 왜? 로그의 성질이 뭐였어? 로그끼리의 덧셈을 하면 진수끼리의 곱셈이었잖아, 맞죠? 그럼 반대로 로그에서는 두 근의 곱을 구하라 할 거예요. 그래놓고 두 근, 치환된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로그로 치환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면 그때는 두 근의 곱이 나온 거예요. 이거랑 반대죠. 이건 두 근의 합을 찾기 위해서 치환된 방정식 두 근의 곱을 찾았으면 로그에서는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의 뭐를? 합을 찾아서 실제 두 근의 곱을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건 나중에 가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6번. 자, x 플러스 2의
x제곱이 3의 x제곱과 같습니다. 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걸 풀어라 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지수 x가 같으니까 어떤 경우? 밑이 같은 경우 항상 성립하겠죠. 네. 즉 x가 얼마일 때? 1. 1일 때 맞죠? 되겠나? 자, 그리고 또 뭐가 성립할 수 있다 했어요? 밑이 달라도 지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요, 맞죠? 이것도 2의 영접을 하든 3의 영접을 하든 같은 값을 가지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맞지? 자, 하나 더. x-3의 x 플러스 2제곱이 x-3의 x제곱 마이너스 4와 같다. 단 x는 3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봅시다. 그럼 이번엔 밑이 어떻다? 밑이 어떻다? 같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 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4가 같을 때 성립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3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x가 3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다. 맞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답은 x가 없다? 맞습니까? 자, 어떨 때? 뭐가? 밑이 0이나 1일 때 0은 안 돼요. 3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죠? 그럼 밑이 뭐가 되면은 1이 되면 즉 x가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뭐든 상관없죠. 밑이 1이니까 항상 성립할 수 있는 방정식이 될 수 있다. 이것까지 고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었죠. 왜? 여기가 3이라고 지정되어 있었으니까 1일 경우는 있을 수 없지만 둘 다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밑이 1인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3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성립할 수 없으니까 x가 4 하나밖에 안 되겠죠. 자, 이제 연립 방정식도 나옵니다. 자, 다음을 풀어라 했습니다. 맞죠? 자, 이건 누가 봐도 2의 x랑 3의 y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형태라는 게 보이죠? 맞지? 그래서 뭐 2의 x를 뭐 a, 3의 y를 뭐 b다 이런 식으로 치환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럼 위의 식이 뭐가 되겠다? a 플러스 자 3의 y 플러스 1제곱이니까 3의 y 곱하기 3일 거야. 맞죠? 그럼 뭐가 되겠다? 3b 맞습니까? 됐죠? 그럼 여기가 1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 2의 x 플러스 1은 2의 x 곱하기 2의 1제곱 맞죠? 그러면 2의 1제곱 a 이렇게 될 거고 빼기 b가 얼마다? 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됐지? 자, 그래서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겠죠? 가함법을 쓰든 뭘 하든. 그래서 a4 b3 나오겠네. 그쵸? 되겠니? 됐죠? 자, 근데 이게 a4 b가 3이 답이 아니죠? 치환됐잖아. a는 뭐다? 2의 x고요. b는 3의 y입니다. 그치? 그래서 2의 x가 4가 되려면 x는 2, y는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필수예제 18번. 자, 실생활에서의 활용. 누가 실생활에서 세균을 플라스크 배양을 하니? 근데 수령은 어쨌든 뭐 배양한다니까 봅시다. 어떤 세균 한 마리를 자, 무슨 세균인지 모르겠지만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틱에 배양하면 X 시간 후에 자, X 시간 후에 A의 X제곱이 된대요. 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자, 세균 10마리를 배양해왔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대요. 되겠습니까? 됐나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문제 읽기 전에 10마리를 3시간 후에 배양했더니 어떻게 80마리가 됐어요. 몇 배 된 거다? 8배가 되었죠. 맞지? 맞아요. 즉 x시간 후 x가 3일 때 8배가 되었어요. a가 얼마다 그러면? a의 x제곱 했더니 8배가 된다며 맞죠? 그럼 a가 이겠죠. 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어떻게? 10마리를 x시간 후니까 얼마? a의 x제곱배가 되었을 텐데 그게 80마리가 되었다 이 말인 거죠. 맞지? 근데 x가 3시간 후니까 a의 세제곱을 했더니 80이 되었다. 그래서 a의 세제곱이 8이니까 a는 2다 라고 성립한다라고 찾았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10마리가 2560마리가 돼야 돼. 10마리가. 자 그럼 a의 x제곱을 했더니 2560마리가 되려면 x가 얼마냐 이 말이죠. 너무 쉽지만 10으로 나누면 256이니까 2의 8제곱이 256 되겠죠. 맞지? 당연히 맛있니? 몇 개째야 그거? 힘들어요. 그거 중학생들이 거의 10달러 향이거든 그거? 엄청 열심히 사 먹던데. 진짜요? 응. 저희는 그냥 먹는 맞아 그냥 먹긴 한데 저희 다 먹을 거예요. 애들 보기. 다 말마다 자 부등식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표시의 19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부등식이랑 방정식이랑 푸는 방법 똑같아요. 설명 필요한 부분 내가 따로 얘기할게요. 자, 봅시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32분의 1에 2x 마이너스 1과 같다. 이거 풀라 했어요. 맞죠? 자, 그럼 이것만 바꾸면 되겠다.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 2의 5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맞죠? 마이너스 5제곱 바로 붙일게요.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맞지? 되겠나? 됐죠? 그러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보다 크다 작다? 부동 방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왜? 밑이 2니까요. 맞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풀면 끝이 문제고요. 너무 쉽죠? 자 봅시다. 자 이거는 0.2는 뭐야? 5분의 1이에요. 맞죠?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가 작거나 같습니다. 5분의 1은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죠. 맞지?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 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3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x보다 근데 밑이 5분의 1이네. 이번에는 감소 함수니까 부동 방향을 반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만 신경 쓰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방정식 풀이 똑같죠? 되겠지? 근데 나는 약간 이상한 좀 뭐랄까 정신병 같은 건 아니겠지만 뭔가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바꾸고 이런 거 싫어요. 그냥 보자마자 해요. 5분의 1이죠? 그럼 5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꾸고요. 이게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5의 마이너스 2제곱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써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뭐 누가 맞다 이런 건 아니니까. 맞죠? 나는 그냥 밑이 1보다 작은 애들은 그냥 맨날 역수치 해가지고 그냥 밑이 1보다 큰 걸로 바꿔서 풀기는 합니다. 귀찮아서. 전부 똑같은 거고요. 자, 표시지 20번도 똑같은 건데 뭐 한번 봅시다. 2 곱하기 4의 x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누가 봐도 2x를 t로 치환하는 거니까 2 t 제곱 마이너스 5 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1, 2에 2, 1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풀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고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의 원래 값대로 돌려주면 2의 x가 치환됐을 때 2보다 크거나 같다. 2의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x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고요, 맞지?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딱히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되죠. 왜? t가 여기서 정확하게 뭐예요? t가 0보다 크다를 붙여주는 게 맞죠? 치환된 t는 지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2x는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자, 이거는 이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약간만 설명하면 돼요. 자, 표시일 21번.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수만 보고 크다 작다 밑이 1보다 크다 작다만 보면 되는데 이건 뭐예요? 지수에도 밑에도 다 미지수가 걸려 있어요. 맞죠? 그래서 부등호를 신경 쓴다면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직접 나눠서 봐야 돼요. 어떻게? 밑이 0보다 당연히 크다 적혀 있겠죠?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해를 써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잘 봐야 될 게 조건을 달았을 때 여기 안에서만 해를 구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무슨 말? 자,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이게 감수함수니까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는 부동 방향이 반대로 갈 거예요. 그치?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2x가 4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죠? 근데 이걸 이렇게 답을 쓰면 돼? 안 돼? x가 2보다 작다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우리가 애초에 1번은 x가 0과 1 사이 안에서만 답을 구해야 돼요. 맞죠? 봐봐.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x가 2보다 작다를 구했으면 답은 뭐만 쓸 수 있어요? 2보다 작다 다 안 되죠? 그냥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간 이대로만 답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해를 구하면요. 뭐가 나오든지 간에 x 1보다 크다 여기 안에서만 답을 적어야 돼. 걸리더라도 이쪽에만 적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이거 그대로 어떻게?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부등 방향 그대로 가서 풀어주면 돼요. 맞죠? 그래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죠. 맞지? 그럼 x가 2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건 그대로 해를 쓸 수가 있겠네.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어떻게?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우리 절대값 할 때도 맨날 했잖아. 범위 나눠서 했으면 거기 안에서만 해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구해진 해들을 이제 마지막에 다 더하는 거.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것도 뭐 3개짜리하고 별다를 건 없죠? 3의 마이너스 x. 자, 3루트 3 뭐죠? 3 곱하기 3의 2분의 1. 그럼 3의 2분의 3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되겠나? 자, 위치를 다 3으로 바꿨으니까 그대로 증가합니다. 이대로 풀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맞죠? 3개짜리 우리 어떻게 해요? 두 개 나누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가 2분의 3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분의 3보다 크다. 이거 연립해서 푸는 문제겠죠, 맞지?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그럼 일단은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치환을 하겠죠? 자, 2x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t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2x 곱하기 2의 제곱 헷갈리지 마세요. 2의 제곱 붙었으니까 3, 4, 12t 플러스 2k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됐죠? 됐나 얘들아? 자, 그러면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렇지.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요. 맞죠? 맞지? 근데 이거 그래프 최소값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블록하니까 t가 얼마일 때? 6일 때. 맞죠? 맞지? 이게 최소값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됐지? 자, 그래서 t가 6일 때. 자, 6 대입하면 얼마죠? 36 마이너스 72 플러스 2k 맞죠?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맞죠? 6 넣은 값이 맞지? 자, 그래서 2k가 36보다 크다. k는 18보다 크다. 이해되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거 몰라? 이거 안 해도 돼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리 배웠잖아요.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이거잖아.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거 풀어도 돼요. 맞지? 맞죠? 그런데 이거 자 하나 기억하세요 얘들아. 지수함수에서 절대부등식 나오잖아. 2차 함수로 지원된 거. 여기서는 판별식 쓰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냥 아까 다니가 말했던 것처럼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항상 쓰세요. 왜냐면 이거 계속 까먹는데 여러분 내가 말 안 했지만은 이거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2차 함수가. 맞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돼 있었다 치자. 그냥 문제를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바꿨다 치자. 그러면 틀려요. 그냥 판별식 쓰면. 맞죠? 왜? 봐봐. 이거는 아래 블록하죠. 그럼 t가 얼만데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판별식 쓰면 틀린 이유가 뭐예요? t가 치환된 2x는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만 0보다 크면 돼. 이쪽이 0보다 작아도 돼요.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범위의 최소값이 t가 얼마일 때 0일 때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그럼 0은 뭐예요? 2k죠. 맞지? 그 2k라는 값이 어떻게 0보다? 2k가 0보다? 자, t에다가 0 넣으면은 2k 나오잖아. 맞죠? 그 2k 값이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같으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봐봐. 이렇게 됐잖아. 맞죠? 이게 t가 0이에요. 맞지? 자, t가 0보다 크다잖아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죠. t도 0을 포함 안 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0이 걸려있어도 어차피 0 되는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이 범위에서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4보다 클 때 fx는 0보다 크다. 돼요 안 돼요? x가 4보다 클 때 fx 0보다 크다. 돼요 안 돼? 돼요. 되죠. 맞지? 근데 f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크다. 근데 안 되죠. x가 4일 때 0이 되니까 fx가 0 되니까 성립 안 하죠. 이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느낌인 거죠. 맞지? t가 0일 때 fx가 0보다 큰 거 맞아요. 맞죠?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붙였으면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죠. 맞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항상 등호를 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되겠니? 근데 아까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원래 문제처럼 마이너스였으면은 최소값이 6일 때니까 맞죠? 그때는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죠. 포함되니까. 되겠니? 응. 자, 그래서 무턱대고 2차 보증식이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아까 다현이가 최소값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원래 판별식이 몸통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안 된다 해서 잘난 척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최소값을 찾는 게 맞아요. 거기서는 맞지? 오케이. 자, 24번 볼게요. 자, 마지막. 자,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세기가 75%씩 감소한대요. 즉 100이라는 세기로 들어갔다 치자. 그 세기가 얼마로 줄었다? 응? 75% 줄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25가 되겠죠, 맞지? 즉 들어갈 때마다 빛의 세기가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전파의 세기가 4분의 1씩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맞지? 이런 거지. 할인을 20%한 금액 그러면 원래 가격에서 20% 구해서 뺐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80% 가격을 바로 구하면 똑같은 거죠, 맞지? 75% 감소했으니까 빛의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맞죠? 한 장 줄어들면 한 장 통과를 하면 어떻게? 얼마만큼? 빛의 전파 세기가 4분의 1 돼요, 맞죠? 두 장을 통과하면요 16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쵸? 빛의 세기, 전파의 세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n장 통과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4분의 1을 n제곱한 만큼 세기로 바뀌겠죠. 전파의 세기가 맞지? 자, 이게 1024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대요.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 풀어라 이 말이죠. 1024는 4의 몇 제곱? 1024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죠? 2의 10제곱 맞지? 4의 몇 제곱? 5제곱. 아니면 뭐 이거 2분의 1에 2n 제곱 해가지고 2분의 1에 10제곱이라 하던가. 이거 자기 스타일이니까 맞죠? 아니면 뭐 4분의 1에 5제곱이라 하던가. 어차피 답은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보조 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2분의 1이니까 맞죠?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답이 되겠죠?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